안녕하세요. 아이엠 피부과의 임명입니다. 여드름약은 독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드름약은 독해서 정말로 거부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닌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 필요한 시기를 놓쳐서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후회하고 흉터 남는 경우보다는 적기적소에 필요한 약을 꼭 써서 빨리 낫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르는 거 위주로, 조금 심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용량의 먹는 약을 단기간으로 효과적으로 쓴다면은 효과적으로 여드름 염증기를 빨리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제 어떻게 어떤 약을 쓰는 게 효과적인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별로 염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바르는 거 위주로 치료를 하게 돼요. 여드름 바르는 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항생제, 즉 여드름균을 타겟으로 노리는 바르는 거와요, 레티노이드, 비타민 A죠. 모공을 열어주는 그런 제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르는 항생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클린다마이신이에요. 항생제이기 때문에 일단 바르면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역시 내성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일반의약품이었다가 몇 년 전에 전문의약품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가끔은 알코올 베이스다 보니까 좀 따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자극이 적은 겔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몸 여드름이나 이게 두피 여드름처럼 좀 바르기 편하도록 스프레이 타입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와 잘 상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항생제는 아니지만 과산화벤조일, 즉 BPO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역시 여드름균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잘 쓰지는 않고요. 방금 말씀드린 클린다마이신과 합쳐서 병합제형으로 많이 씁니다. 효과는 당연히 이제 균을 없애다 보니까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자극이 좀 높아지긴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는 꼭 상의 후 치료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병변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좁쌀 여드름에는 효과가 없어요. 여기까지 바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염증성 병변에만 찍어 바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바르는 게 이제 레티노이드 비타민 A입니다. 레티노이드 비타민 A의 대표적인 성분이 아다팔렌, 상품명으로 디페린이라는 게 있고요. 많이 알려진 바르는 레티노이드가 스티바라는 제품이 있죠. 주름 항노화 때 쓰는. 이제 요거는 1세대 레티노이드에 반해서 아다팔렌은 3세대 레티노이드인데요. 1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자극이 덜해요. 그리고 모공 침투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막혀있는 모공을 열어주는데 아주 특화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비염증성 여드름, 즉 좁쌀 여드름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레티노이드 자체에도 항염증, 염증을 없애주는 성분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 성분이 약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산화벤조일, BPO를 섞는 제품이 나왔죠. 대표적인 게 에피듀오, 그 다음 에이시큐어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버리니까 염증 효과까지 좋아져 버렸어요. 일반적인 바르는 항생제보다 훨씬 중증의 염증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장점, 이런 제품들은, 혼합제형들은 9세 이상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초등학생 여드름에서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저는 이 장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좁쌀 병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 빨간 흉터라든지 아니면 함몰 흉터, 이런 병변의 치료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4세대 레티노이드가 있어요. 트리파로텐이라는 성분이고 상품명으로는 아크리프라는 제품인데, 기존의 3세대보다 오히려 더 모공 열어주는 효과는 더 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오프 레벨 사용이지만 닭살 같은 데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형들은 이제 몸 여드름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제품입니다. 넓은 면적을 도포해도 전혀 문제 없이 자극 없이 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는데, 색소 침착에도 도움이 굉장히 돼요. 그래서 여드름 염증 후에 색소 침착 남잖아요. 이러할 때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제형이고, 특히 약간 난치성 색소에도 레이저 치료의 병행 치료로도 쓸 수 있는 좋은 약제이기도 합니다. 바르는 레티노이드 참 좋죠. 항생제라서 내성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 흉터에도 도움되니까 염증 끝난 다음에도 유지요법으로 계속 쓸 수도 있어요. 실제 피부과 교과서에서도 유지요법으로 가장 추천해주는 1차 약제이기도 하죠. 단, 항상 환자분들이 걱정하고 의사들도 걱정하는 게 자극이에요. 이게 바르는 레티노이드들이 항상 자극이 높은데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자극이 있을 것 같은 타입에서는 바르면 안 돼요. 자기가 자극이 있을지 없을지는 당연히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민감한 피부 장벽이 좀 망가지고 약해진 타입에서는 절대 바르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튼튼한 타입에서도 처음 바를 때는 아주 소량씩 일부분만 발라서 서서히 늘려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보습제와 희석해서 적은 농도로 바르는 것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바르는 레티노이드 비타민 A는 저는 냉장 보관해서 쓰면 확실하게 바르는 자극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저거 해도 자극이 된다. 그런 경우는 바르고 한 20-30분에 바로 씻어내는 숏 컨택 세라피를 하면은 확실하게 이런 자극으로부터 조금 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도 있어요. 이런 바르는 자극이 오히려 좋은 치료 효과다. 그래서 자극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뭐 중지하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의사들과 상의해 가면서 이런 바르는 레티노이드 바를 때는 치료 플랜을 잘 짜는 게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부프로펜, 항염증 성분입니다. 항염증 성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막힌 모공도 열어주고 피지선도 좀 줄여준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항염증 효과가 솔직히 단독 효과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연고의 적응증을 보면은 아토피 같은 민감성 피부에도 쓸 수 있거든요. 정말 자극률이 적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민감성 여드름에 보조 치료제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드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치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